일본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은 엔화 가치가 이 돈 가치가 너무 강해가지고 예? 이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제품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소니의 스마트폰을 안 사고 삼성의 갤럭시 폰을 소비를 하느냐? 삼성 갤럭시 폰처럼 매력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구나. 뒤늦게 안 거예요. 10년을 겪고 나서 산업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결과가 10몇 년 동안 하는 결과가 딱 발표됐는데 정부 산하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결과가 끔찍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백은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본 경제가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경제가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일단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게 되면 성장률을 이제 우리 가장 많이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성장률에 있어서 굉장히 올해 지금 1분기, 2분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상반기께 나온 건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 미국보다도 더 좋아요. 한국은 물론이고요. 일단 1분기에 보게 되면은 0.9%를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해서요. 되게 우리가 오랜 장기간을 볼 때는 연간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되게 우리가 전기 대비로 앞에 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했는가를 보는 전기 대비 성장률을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1분기는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대비죠. 4분기 대비 0.9%가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였었느냐? 0.3%, 우리 3분의 1 정도뿐이니까 성장을 못했으니까는 굉장히 일본 성장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2분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2분기는 우리나라 이제 0.6%였었고 일본은 1.5%가 최근에 발표가 됐죠. 그런데 이 성장률의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부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2분기 때 0.6%의 성장률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경제 성장은 커다랗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가계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 중심의 어떤 소비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업 중심이, 기업이 돈을 쓰는 것은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 하죠. 기업은 돈 벌 목적으로 돈을 쓰는 거니까 그냥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수출이 있을 게 아닙니까?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돈을 이제 해외에다가 쓰는 게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게 순수출인데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소비와 투자와 그다음에 수출, 순수출, 이걸로 구성되어지는데, 물론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는 정부도 소비를 하지요. 정부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민간과 정부를 합해 가지고 소비, 투자, 순수출을 이렇게 나눈 건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는 2분기에 0.6%의 성장률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소비와 투자가 다 마이너스였었고요. 수출과 수입도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모든 부분이 다 마이너스를 행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플러스 0.6이 나왔느냐, 이게 궁금할 텐데요.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분기 1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9%였습니다.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안 좋다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일 텐데요. 작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0.9%였었어요. 근데 수입은 그것보다 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2.1%였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근데 반면에 소비하고 투자는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랑 그냥 50보 100보예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일본의 가계 소비가요,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증가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도 있습니다. 감소되는 요인도 있지만은 그래도 경제 규모가 세계 3위 아니에요, 일본이요. 그런데 가계 소비가 그러니까 거의 정체한 나라입니다. 이게 수십 년간이요. 제가 늘 그동안 얘기했듯이.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수출을 늘리자는 거였었어요. 가만히 보니까는 내수를 늘리긴 쉽지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정체가 돼 있었고, 지난 한 20년 동안에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도요. 아베가 2013년부터 집권했잖아요. 그래서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요, 돈을 대규모로 찍자 이거예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대규모로 돈을 엔화를 찍어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상식적이잖아요.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는데 진짜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게 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게 아니냐.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일본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들의 가격을 좀 싸게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많은 이익을 본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이건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수출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돈 가지고 투자할 게 아니겠냐 이거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뭐냐면 고용도 증가할 게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교과서적인 얘기잖아요.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도 상승 압력이 작용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가게도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하니까 소비도 늘릴 게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 찍어내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경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겪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돈을 벌었으니까 기업이 투자를 하느냐? 이거는 별개 문제죠. 자, 기업 입장 속에 현대자동차 입장 속에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과거에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10만 대 사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한 15만 대로 더 사준다면은 더 생산할 필요가 있죠. 더 자동차 생산을요. 그럼 자동차 생산을 더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려야 되죠. 생산 시설도 더 증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도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3만 달러에 파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그러니까는 현대자동차를 10만 대 소비하던 거를 15만 대 사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그러면 수출 물량이 안 증가한다면은 기업은 돈을 더 벌었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늘려야 되겠냐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산업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이 그러니까 더 늘어가지고 그 제품에 대한 소비가 해외에서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이상에는 돈을 더 벌었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업은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작동이 안 됐던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있죠. 영국에서 발간되는 유명한 언론 신문사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베 정권이 출범하는 2013년 1월 달에 그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제목이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본 경제의 문제는 뭐냐면은 엔화 가치가 이 돈 가치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제품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기사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소니의 스마트폰을 안 사고 삼성의 갤럭시 폰을 소비를 하느냐, 구매하느냐. 삼성의 갤럭시 폰이 소니의 스마트폰보다 싸서 그걸 삼성 걸 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알잖아요. 삼성 갤럭시 폰처럼 매력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근데 제품이 매력적이지 않은데 그거를 가격이 좀 싸진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늘어나냐 이거예요. 선진국 제품은요 가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선진국 제품은 높은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의 매력성 때문에 나오는 거죠. 애플의 우리가 아이폰이 싸서 이렇게 소비가 이렇게 탄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를 딱 지적했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아베가 집권했을 때 가계 소비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수십 년간 이게 안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되겠는데 살릴 길이라는 게 내수를 빼놓고 나머지 보는 게 수출뿐이 더 있어요? 예? 내수든 수출이든 간에 뭐가 이게 그러니까는 살아나야지만이 기업도 투자를 더 할 게 아닙니까? 근데 내수 민간 소비가 이게 안 살아나고 이제 있어. 그러니까 수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정치가는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뭐 효과가 초창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건 사실 세계 경기에 영향했었어요. 당시에 거는요.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간에 아베노미스는 그래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번에 1분기, 2분기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수출이 감소했는데 일본은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2분기에 특히요. 네? 2분기에. 우리는 아까 마이너스 0.9% 수출이 0.9%를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면은 일본은 0.7%포인트를 끌어올렸어요. 국내 언론들에서 좀 초점을 굉장히 좁혀서 얘기하던데 일본에 그러니까는 관광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요 제품의 수출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품 수출도요. 그러니까 수출이 상당히 기여를 했고요.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요 굉장히 아픈 부분인데 정부의 성장 기여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0.5%를 끌어내렸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대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왜 그러냐면 지출을 많이 줄인 거예요. 엄청나게 줄인 거예요. 근데 일본은 0.1%포인트를 끌어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수출과 정부에서의 그 기여도의 차이가 그 성장률 격차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죠. 아픈 부분인데,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기시다가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일본의 지금 수상이잖아요. 기시다 정권이 과연 그러면 이제 과거의 아베노믹스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점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내 신문에 기시다가 그러니까 수상으로 집권했을 때 그게 2년 전 가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국회에 나가가지고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를 외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우리나라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일본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표현을 쓴 언론이 있었어요. 일본판 기시다형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대개 소비는 부자들은 고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소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인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소비를요. 그러니까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돈을 쓸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자는 게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네? 이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취지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걸 제대로 그러니까 실행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냐는 별개 문제인 것인데 하여간 그런 취지였었거든요. 그럼 기시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기시다가 세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임금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일본도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임금이 정체됐거든요.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정체됐거든요. 임금이요. 임금이 정체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소비를 못 늘리지요. 그래서 임금을 인상시켜야 되겠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정부 채무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정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은 핵심을 하고 싶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돈 많은 사람들, 특히 오늘날 돈 많은 사람들은 대개 누구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요. 금융자산가들입니다. 자산가들이에요. 월급쟁이들이 아니죠. 월급쟁이들은 소득을 벌어가지고는 돈 많이 못 모으죠. 이건 전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이에요. 자산의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 금융자산가들한테 고소득층한테 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가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앞에서 제가 소니 제품을 얘기를 했어요. 소니가 어떤 회사였습니까? 제 세대에게는요. 소니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워크맨. 이게 대단했었습니다. 일본의 전자제품은 소니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전자제품을 장악할 이런 분입니다. 소니 제품 하면 전부 다 열광들 했었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주도했던 게 소니인데 소니가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소니가 일본의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 랭킹으로 볼 때 2위 내지 3위 하는 기업입니다. 1위가 도요다고 당연히. 2위는 통신회사 뭐 이런 것들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니인데 소니의 기업 가치가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달러로 표시하면 2천억 달러 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3,500억 달러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8, 90년대만 하더라도요. 삼성전자는 소니의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오히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앞에 가치 면에서 앞에 서 있는데 소위 말해서 앞에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했듯이 일본의 산업 제품 경쟁력이 없다 이거예요. 경쟁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네?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게 가장 근본이잖아요. 기시다가 그러니까 그걸 내치고 나옵니다. 목표는 제대로 설정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다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요.